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오른 50%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이 되레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고 여기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언론 통제 논란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지원책으로 발표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지만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층, 무당층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6.3%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개소세 감면율을 다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까지는 신차 효과와 상반기 계약분에 대한 물량 해소 등으로 내수 판매 성장세가 유지됐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개소세 감면율 축소와 노후차 교체 지원 일몰 등 세제 혜택 축소는 하반기 내수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7월부터 일부 업체 영업점에 대해서 신규 계약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도 내수 활성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 퀄컴의 5G 스마트폰 AP칩을 전량 수주했습니다. 삼성이 퀄컴의 차세대 주력 제품을 전량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주 금액 규모는 1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들어 대형 고객사 제품을 잇따라 수주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 파워 10 생산을 맡기로 했고 이달 초에는 엔비디아의 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6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협력사의 결제 대금 3,866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는 중소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3,400여 곳을 비롯해 모두 1,800여 업체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이 창립 61주년을 맞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에게 축하 메시지와 당부를 전하고 올해의 롯데건설인 등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석주 사장은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하 사장은 롯데건설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한 것을 목표로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61주년 롯데건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쟁력과 체질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 급감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극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차라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를 완전히 잡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그때그때 상황 봐서 단계를 바꾸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야당과 네티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이 추 장관을 감싸자 내가 당직병이다, 우리가 현병장이다 등의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가 추미애다 캠페인을 한다던데 우리는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제가 소장으로 있는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며 같은 당 김웅 의원이 발의했고 요즘 것들 연구소가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직사병과 추 장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공정과 특권의 한판 대결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과 한 줌도 안 되는 비리 권력과의 한판 대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황희애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 씨에게 단독범이란 표현을 써 사과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웅 의원은 변사또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 추구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글에서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공격하고 토착 왜구라고까지 했다며 그런 자들이 당직사병을 공격 못하겠냐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